휴면 상태에서 저온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던 묘삼을 이제 겨울에서 봄이 서서히 오는 것과 같이 이제 온도를 올리면서 순화, 즉 휴면 타파를 하면 재배를 위한 정식 준비가 이제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뭐 재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인삼 수경 재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휴면 타파가 끝이 나면 저장을 하는 과정에 이제 묻은 이물질이나 또 아니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하고 또 장기 저장 과정에 변색된 이제 묘삼이나 또 뭐 물러지거나 썩은 이제 묘삼들을 선별을 해서 빼내는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묘삼의 세척과 선별 과정이라고 합니다. 묘삼의 세척은 이제 묘삼에 묻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토양으로 재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외부에 인삼의 묘삼의 외부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나 미생물들을 이제 살균이나 제거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묘삼의 세척 시에 이제 주의할 점은 그 묘삼의 내두와 잔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사실은 그 내두에 상처가 나면 뭐 기본적으로 더 이상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요. 또 잔뿌리에 상처가 나면 그 잔뿌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빠르게 오염이 돼 가지고 물러지거나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. 묘삼을 세척하는 것은 이제 묘삼의 구매와 이제 휴면, 장기 보관 시에 묘삼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이제 병해 등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세척을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이것을 세척한다고 해가지고 물로만 단순히 세척하다기보다는 좀 규모가 있다면 뭐 살균 효과가 있는 오존수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버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세척을 하면 이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묘삼의 세척이 끝이 나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곰팡이나 뭐 변색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묘삼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. 이제 묘삼 구매 시에도 이제 이러한 선별 과정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묘삼 구매 시에 선별하는 과정은 이제 우수한 묘삼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순화, 즉 휴면 타파 후에 묘삼을 선별하는 것은 휴면 과정에 이제 미생물이나 아니면 곰팡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썩거나 변색되거나 이런 그 묘삼들을 제거하는 데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. 그림의 위쪽에서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살펴보면 위쪽의 세 개는 이제 인삼 수경 재배가 가능한 묘사입니다. 위쪽의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 이래서 보시면 이제 내두에 약간의 이제 출하가 보입니다만 이제 본묘삼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정식을 해야 됩니다. 이미 이제 출하가 된 상태라서요. 그리고 이제 2에서 보시면 그 상처가 없고 이제 끝부리까지 깨끗하기 때문에 좋은 묘삼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위쪽의 왼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1과 2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작은 상처와 변색이 보입니다만은 묘삼 전체에 비해서 이제 그 크기가 좀 작고 물은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묘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새싹인삼으로 이제 재배하는 경우에는 1과 2보다 조금 더 큰 상처와 변색이 있는 경우에도 묘삼을 사용합니다. 이 이유는 이제 새싹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30일 이상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뭐 오염이나 이런 병해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이제 이미 이제 물러져 있는 그리고 좀 단단해지기보다는 이제 뭐 좀 물렁물렁한 이런 흔적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선별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1에서 보시면
상처를 입은 이제 손상이 보입니다만은 무르지 않고 상처의 크기가 이제 크지 않아 가지고 묘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래쪽의 사진은 그 수경 재배를 할 수 없는 묘삼에 대한 사례인데요. 맨 왼쪽의 사진을 보면 1에서 보시면 내두가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. 이 경우는 뭐 정식을 해도 아예 출하부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배가 어렵고요.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1에서 보시면 짓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짓물은 것은 이제 묘삼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짓물렀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곰팡이나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이제 병해가 들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묘삼을 심으면 본인만 병해를 죽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묘삼도 미생물의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는 심지 않는 게 좋고, 또 이런 게 발견된다면 바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뭐 이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체에 이 정도 크기의 상처가 있다면 묘삼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자연 치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.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, 이를 보시면 뿌리 끝부분에 앞서 이제 언급한 것과처럼 짓물러 있습니다. 이제 이거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, 짓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이제 그 미생물들이, 균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해가 100%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묘삼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.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이제 사진을 보시면, 이를 보시면 이제 앞서 언급한 짓무름이 더 진행돼 가지고 변색까지 이미 일어난 상태로서 이 정도면 이제 절대로 묘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.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1에서 보시면 내두가 완전히 타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미 이제 죽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내두와 뿌리에 이제 상처가 없고, 그리고 탄력이 있느냐 없느냐,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기준을 잡고 이제 선별하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